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화정교당 명산 김도훈 교도회장 나오셨습니다. 명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서울대학교 대학생연합회 창립했던 소식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대학생연합회의 지도교무님이 경산 종법사님이셨다고요? 놀랍죠. 예, 어떻게 그 당시 예. 서울교구 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예. 그 교무님으로 계셨었는데 그 서울교구 사무소장님이 한동안 대학생회, 네. 특히 서울대 원불교 학생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학생회니까 지도교무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번씩 법회를 동아리 방에서도 보고 야외에서도 보고 예. 같이 그 야유회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외 법회죠 요즘으로는. 예. 그런 걸 볼 때도 같이 가시고 참 소탈하시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산 종법사님은 지금도 뵈면 저희들한테서 어떤 그런 젊은 이 뭐랄까요 막 재기 있고 네. 활기 있고 그러던 걸 본인께서도 네. 당신께서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툭 놓고는 같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즐겨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예. 이제 동아리 겨울 훈련을 간다고 설악산을 갔어요. 예. 갔는데 방이 2방을 빌리기로 했는데 연료를 떼려고 하니까 방 빌리는 값보다 네. 추워서 연료를 떼는 값이 너무나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숫자로는 그냥 한 방 빌리는 게 우리 따뜻하기도 같이 따뜻하고 옛날에 참 연료라는 게 그 벙커 CU 비슷한 걸 귀하죠. 예. 그걸 떼면서 이제 한 방은 취소를 하고 한 방에만 떼고 그러면서 한 방에 있으니까 우리 지도 교무님 그거는 매트리스를 딱 쌓아가지고 칸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군대 예. 이 막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한쪽에 이렇게 잘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한쪽에 이렇게 막아드리고 지도 교무님 그리고 여학생들 네. 이쪽 편은 남학생들. 남학생들은 다 새우 모양으로 숫자가 좀 많았으니까 예. 다 이렇게 몸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나는데 예. 종법사님이 참 어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 가운데 그렇게 그냥 툭 터놓고 그렇게 예. 같이 하셨던 그 기억이 그래서 말하자면 종법사님은 저희 젊었을 때 막 그냥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선배 그 형님 교무님으로서 네. 이끌으셨던 그래서 저희들 보면 그냥 얼굴이 그냥 화색이 만연하셔서 이렇게 기뻐하시죠. 예, 네. 그냥 보통 다른 교도님들 만나는 거하고는 자세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요? 손이 저절로 이렇게 네. 그런 좋은 스승님으로 네. 모실 수 있어서 좋고요. 저 마음속에 언제나 영원한 그런이 스승님. 스승님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영원한 스승님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정말 멋지게 보내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산업연구원에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곳곳에서 데려가고 싶은 촉망받는 인재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연구기관으로 가게 되셨어요? 곳곳에서 데려가고 싶은 이라는 그 말씀에 그때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빨리 예. 성장하던 단계였으니까 인재를 모셔가고자 하는 곳이 많았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특히 막 자기들 사업이 커가는 대기업들에서 그래서 저도 현대라는 곳에 예. 응시를 해서 일단 합격을 했는데 저는 속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연구원의 그 당시 이름이 국제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국제경제연구원에서는 들어가면 연구원 활동을 일정 기간 하면 공부하는 길을 열어준다 해서
우리 그 은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 응시를 해서 결국은 그 산업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 그 당시에는 국제경제를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 이렇게 국제경제 무역하는 연구는 딴 곳에 주고 산업을 주로 예.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지만 산업연구원 혹은 그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은 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이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것을 이 재원을 말하자면 예산을 정부의 돈으로 다 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그 분야에서 필요한 우리나라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 과제를 네. 이렇게 결정하고 그 과제들을 어느 누가 해야 될 건지 물론 네.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도 하고 해서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과제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의 그 당시에는 무역진흥 수출을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많이 이렇게 권장을 예.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제경제제도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네. 그 길도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무역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역이 잘 돼야 수출이 잘 돼야 산업이 발전되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농담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0년 가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연구원에 들어가는 걸 예. 흔히들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원에 들어가니까 입원 했습니다. 제가 입원. 79년 대학 졸업하자마자 예. 입원해가지고 병이 깊어서 37년여를 결국은 그 연구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예. 결국은 원장까지 하고 네.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979년 입사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 평균 경제 성장이 10% 정도 됐었습니다. 예.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뭘 좀 더 잘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선진국들이나 혹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나라들, 일본 그 당시, 대만, 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 무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걸 항상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 연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국제 그 경제 시스템도 연구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꼭 이렇게 배워야 될 요즘 유식한 말로는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범 케이스들을 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를 꽤 열심히 했고요. 제가 놀랍게도 일본 전문가였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네. 제가 일본 말을 조금 읽을 줄 알고 일본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그냥 사전 없이 줄줄줄 읽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 전문가로 예. 연구를 시작했었죠. 네. 당시 중요한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도 무역에서는 수출을 굉장히 잘 하기는 하는데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훨씬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웃으시는 걸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염두에 들어오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출을 늘리려면 모든 걸 수입해 와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도 수입해야 됐죠.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설비도 수입해야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물건 안에 들어가야 할 소재라는 예를 들자면
옷을 만들려면 섬유 소재, 예. 그러니까 합성 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수입을 했죠.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걸 조립할 때는 네. 부품들도 다 수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대단했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고 특히 일본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문제였죠. 네. 그래서 늘 빠지지 않았던 그 이 정부 정책으로서 중요한 이슈가 네. 우리나라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네. 그리고 일본의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였고요.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나라들이 어떤 모범 케이스를 했는지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네.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과제를 또 끊임없이 실행을 하면서 평생을 바친 이 산업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원장 취임할 때 마음에 담았던 어떤 소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산업연구원은 다른 국책연구기관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원장 되기 전에도 이렇게 활동을 해봤을 때 좀 국제적 감각이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연구원을 좀 국제화하자. 그래서 국제적인 세미나도 많이 열고 이렇게 연구원들이 국제적 케이스를 보러 가는 그런 출장을 굉장히 장려하고 안목을 많이 넓히기. 네, 안목을 넓히기 위한. 실은 이게 산업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전문가가 되고 나면 잘 움직이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에는 다 말하자면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버리니까 아름아름 되는 사람 몇 사람들하고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는 연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서 첫 번째 국제적으로 안 움직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이 과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그런 아주 가까운 전문가들만이 아니고 네. 예를 들자면 이 기업의 대표도 그렇고 뭐 정부 대표도 그렇지만 전문기관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들고 심지어는 노동자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모든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습관이 잘 바뀌기는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를 하는 습관이 붙고 나면 안 움직이고 내 자리에서 더더구나 요즘은 그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거의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컴퓨터에서 얻어지는 그런 정보는 연구의 절반에 해당되고 정말 살아있는 정보는 현장에서 그런 현장의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듣는 것이 연구를 진정으로 좀 수준을 높이고 거기다 더 이제 꽃을 활용 점정을 한다면 국제적 감각을 보태면 연구의 질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하고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노력을 했는데 쉽게 제가 목표를 한 수준까지는 쉽게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는 꽤 많이 바꾸었죠. 그 당시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것 같고 이렇게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좀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막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제가 원장을 할 때부터 흔히들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쉽게 나오고 하던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제가 요즘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나라 산업 발전 경험을 이렇게 강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네. 대학에서도 그런 네.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이렇게 자문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만큼 산업이 강한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아마 우리나라 뒤를 따라오는 중국 정도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요. 그 산업의 힘 때문에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역시 중국이 뒤에서 따라오고 그리고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네. 그런 강한 욕구가 있기 욕구들이 있죠.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쫓기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한 많은 산업들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걸 굉장히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먼저 가이드 노릇을 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하는데 굉장한 역점을 두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억을 하신다면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해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요즘은 자동차 산업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면서 산업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일.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한 숙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산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네. 새로운 산업 열어가는 데는 아주 세계 넘버원입니다. 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거기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구글, 애플,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온갖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모든 회사들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다 태어나고 있죠. 네.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한 우리의 숙제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연구 과제로서도 많이 좀 장려도 했고, 저 개인이 예를 들자면 신문이나 혹은 방송이나 출연해서 강조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FTA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제 통합을 원불교의 일원주의 또 대세계주의와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대산 종사님이 그 삼동윤리를 얘기를 하시고는 꼭 그 시장 통합, 국제 시장 통합을 꼭 얘기를 하셔요. 세계 시장 통합. 이게 FTA 정신이 세계 시장의 통합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이 그 시장에서의 참 의도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는데도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만족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이 시장의 힘이거든요. 실은 시장의 힘은 그것입니다. 각자들은 내가 뭐 시장을 이렇게 주름 잡고 뭐 이런 의도 없이 내 필요한 걸, 예를 들어 물건 만드는 사람은 팔기 좋은 곳이 시장이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사기 좋은 것이 시장이고, 국제적으로도 세계 시장도 이렇게 자유로움이 보장된 곳이 좋겠다라는 게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FTA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네. 그 자유무역 협정을 국가들끼리 맺으면 서로가 필요한 걸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 그 정신이 아마 대산종사님은 그런 경제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시장 통합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정신도 서로 다
다른 정신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정신이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정신만 가지고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이룰 수 있다. 혹은 물질만 가지고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교리의 영육 쌍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 시장 통합은 참 놀라운 건 이 종교 지도자께서 그걸 내놓으셨고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이렇게 우리 원불교 신문 혹은 그 다른 곳에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FTA 정신에 대해서 교무님들 모였을 때 네. 훈련할 때 가서 제가 강연을 하기도 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이 마치 유럽의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진 걸 만드는 꿈을 꾸었죠. 네. 아주 최초로 꾸기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선각자들이 좀 꾼 게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동북아시아 중심 위원회라는 걸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은 뭐 그 이후의 정부들이 뭐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로 바뀌고 이랬다 해도 그건 맥맥히 이어졌던 거고요. 네. 그건 우리나라의 필요성 때문에 네. 무역을 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네. 맥맥히 예.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 You know I can't smile without. 예, 그렇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또 경제 전문가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늘 우리 원불교 정신, 원불교 교리를 또 마음 바탕에게 표준을 삼고 아마 활동을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어떤 우리 원불교 교리 신념이 또 작용을 했을까요? 저가 이제 산업병원 원장이라는 게 됐을 때 큰 차이가 뭐냐면 연구를 좀 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예. 산업연구원 원장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당연히 이런 상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이산종사님이 써주셨어요. 대공심. 첫 공자는 빌공자, 뒤에 공은 공변될 공자, 두루 미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비워야 된다라는 건 이 신앙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 첫째 덕목인 거라 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두 번째가 저는 대공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놓고 말면 영육상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은 키우기는 뚝 하고 비울 공자가 큰데 이 세상을 좀 다 두루 은혜가 미치게 하려면 예.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보면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은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봐서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들도 좀 예. 큰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렇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 우리 이 그 경제 내에서도 큰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기업들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네. 요즘은 뭐 요즘 용어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창업 기업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은 대공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루 미치는 생각으로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면 오 다들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아 원불교 교도로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줘서 예. 항상 그걸 이렇게
중심으로 잡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산종사님의 법문 대공심 그렇습니다. 법문을 늘 표준 삼고 또 사회활동을 하셨네요. 교단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그 가운데에 한 교당에서는 또 꾸준히 정례법회 사회를 보시면서 법회 분위기를 또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사회 보는 게 뭐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전체 법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서원회 초대회장을 했기 때문에 법회를 항상 예. 죽비를 들고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예. 그러고는 제가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에 살게 된 곳이 상계동이었어요. 예. 이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같이 살게 되면서 우리 지산 부친께서 손을 끌고 간 곳이 상계교당이었습니다. 아, 예. 그 상계교당에 1990년 그러니까 원기 75년에 상계교당에 갔을 때 교무님이 혼자서 정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하세요. 예. 그때 상계교당이 교도들도 꽤 늘어나고 예. 그랬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이 교무님의 이 법정을 나눠줘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법회를 사회 설교 뭐 몽땅 다 한 예. 아차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법회 사회를 맡아 드리면 내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계교당에서 한 4년, 5년? 예. 아니죠. 알고 보니까 제가 고향으로 이사 오고 나서도 또 한 1년 반을 다녔으니까 한 6년 넘어 했었고요. 화정교당에 오고서도 또 했으니까 10여 년을 예. 그렇게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법회 사회를 맡고 있는데 법회 사회라는 것의 저는 큰 장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시간을 남들보다 맞춰서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고양시에 있으면서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가족들하고 가서 예. 상계교당 법회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 정신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그런 탁탁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노력. 두 번째는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회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사회가 설명 기도문을 준비를 또 하셔야죠.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간 공부했던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서 느낀 걸 항상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그 정리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저는 굉장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저로서는 사회를 하면서 신앙 수행 생활을 하는 도구가 됐던 셈이죠. 네. 근데 또 하나의 보탬이 있었어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미나의 좌장을 한다든지 혹은 오늘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래도 말을 생각해가면서 제법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이 능력도 예. 저는 10여 년의 그 법회 사회, 법회 사회를 하면 대단히 흘러가는 예. 교도님들의 분위기, 이 교무님의 말씀, 제가 또 그걸 좋아했었습니다. 교무님의 이 설교 말씀이 있고 나면 제가 표현으로는 아이고 또 사족을 달고 싶습니다 하고는 실생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1, 2분 코멘트를 제가 하는 걸 즐겨 했었습니다. 교도님들도 좋아했고요. 그런 것이 제 사회생활에서의 능력이죠. 세미나에서 좌장을 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탁탁
눈을 보면서 설득력 있게 예.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을 합니다. 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네. 10여 년을 원불교 법회 사회를 본 사람인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 치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 사회나 자장을 했을 때의 평가는 항상 매우 좋은 예. 그런 결과를 보면 예. 그것이 영역쌍전인 것 같고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정례법회가 뭐 사회만 잘 본다고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원불교 그 법회에서의 또 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흔히들 사회를 볼 때 뭐랄까요, 본인이 좀 본인을 드러내려고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교무님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사족을 붙이는데 제가 그게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는 이 경건한 분위기의 법회가 잘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탁 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설명 기도를 만드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교무님하고 같이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법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세파에 시달린 영성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참 안정되는 분위기에 네. 같이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회로서의 첫째 덕목인 것 같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되고 나면 안내를 잘하는 네. 무슨 교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네. 안내를 좀 해주는 예. 역할까지 한다면 예. 더 훌륭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첫째 부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법회가 대단히 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마음의 안정 이걸 얻는데 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네. 노력을 했고요. 예. 가능하면 조금 더 일찍 교무님하고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중심을 잡아가는 노력을 네. 하려고 했죠. 예, 그렇군요. 멋진 법회가 되도록 또 도우미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청운보훈동산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청운보훈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참 저로서는 낯선 곳이에요. 청운보훈동산은 지금 교단에서도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삼동회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굉장히 이 정신을 잘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원불교 교단이 교화, 그다음에 자선, 사회복지, 봉공, 그리고 교육 이걸 다 아우르는 교단으로 크겠다 하고 처음부터 목표를 세운 게 굉장한 원불교 교단을 건전하고 어느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좀 훌륭한 종교 교단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많은 걸 했고요. 힘이 모자랄 때도 저는 늘 예를 들는데 정산 종사님이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전제 동포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서울역과 하고 익산역 앞에서 네. 펼친 그게 저는 그 정신이 이렇게 맥맥히 기본 정신으로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지 쪽은 딴 분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따로 이렇게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교단에 기여를 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각종 위원회 그렇게 참여해 왔었는데 아마도
몇몇 어른들이 교단의 기본 정신 중의 3대 기둥 중의 하나를 당신 안 하고 갈 거야 하는 느낌으로 아마 저한테 일을 처음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청운보온동산은 청운회, 그 원불교의 그 대외 뭐랄까요, 제가 교도들의 이 단체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원불교 정신을 포양하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청운회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기관들을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 정신을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저 보고 별로 많이 일하실 거 없습니다 하고 속된 말로 꼬셔서 그래서 작년 저 7월인가부터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덜하니까 사회 그 청운보온동산의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두 분 교무님의 이 법인 이사회 때 두 분 교무님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생소한 분야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있죠.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주로 이렇게 서울의 북쪽에서 노원구, 저 쌍문구 이런 곳에서 이 좀 소외된 복지 혜택이 필요한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노인, 뭐 장애 그리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역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역점을 둔 기관을 하나 노원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제가 살고 있는 분당구에도 분당교당이 주력이 돼서 만든 역시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역시 청운보온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물론 뭐 이제 제도나 이런 걸 좀 바로 잡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회복지의 정신을 오히려 그런 경험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배우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명사님 뭐 복지 분야까지 산업 전문가, 경제 전문가에서 복지 분야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교단 안팎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명사님이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크고 작은 또 경계들도 많았을 거고요. 또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큰 공부심도 발휘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보람차고 기뻤던 그런 순간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보람찬 순간이라 하면 뭐 여러 각도에서 시각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뭐 원불교의 정신을 그래도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왜 원불교 교단이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을 꽤 조리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가 뭐 산업병 원장도 하고 뭐 꽤 국제적 감각도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토속적인 민족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게 좀 낯으니까 질문을 할 때 그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람이 있다고 느꼈던 게 법사가 선급됐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단에 그래도 보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단에 입은
저 공부의 첫 길을 열어주는 장학금을 어른님들이 주신 네. 그것만 해도 그리고 항상 그 어른님들이 저를 이 총부를 가면 예. 그 따뜻한 눈길로 그렇게 예. 봐주신 게 힘이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하는 노력을 꽤 했습니다. 막 네. 강연을 하기도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원백성업 활동도 하고 그게 아마 바탕이 돼서 좀 일찍 비교적 일찍 예. 그렇게 언제 승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보람이라면 또 큰 보람이었고요. 세 번째로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요걸 딱 들고 왔습니다. 이게 원음합창단 서울격구 원음합창단에 제가 참여를 해서 네. 대종사님의 그 이렇게 펼치신 뜻을 노래로 작곡한 분이 지휘를 해가지고 한 걸 대종경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산종사 법어하고 그 전에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애를 하고 그렇게 3년간 원음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매주 연습 과정이 있었을 거고. 매주 연습을 예. 해야 되니까 법회 마치고 꼭 거기 가서 하고 그러고 정기 연주회를 마쳤을 때 정말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해외 출장도 가고 이러면 그 녹음한 그거를 비행기 저 공항에서 트랜짓 할 때 악보를 놓고요. 이렇게 악보를 놓고 네. 귀에 이렇게 꽂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공항에서 예.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 타기 전 한 2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으면 오 대단한 성악가인가 보다. 아유 그래서 제가 악보 이 가사를 네. 굉장히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할 때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찍고 나면 이 동영상으로 찍고 나면 네. 내가 입을 착착 벌리면서 열심히 하는 게 예뻤다라는 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큰 보람을 네. 느꼈었습니다. 그렇군요. 연습하기까지는 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또 다해지지만 그 연주를 한 번씩 끝냈을 때 그 보람, 쾌감, 그렇습니다. 예, 신앙심도 더 또 증진이 되고. 어이구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 취약한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생활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좀 감정이 들어갈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 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종사님의 첫 구호셨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질을 개벽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그냥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편리해지니까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짧은 소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 전체를 물질 위주로만 만들어 간다는 이것도 저는 대종사님이 경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이 살아가려면 우리 사람의 정신이 거기 스며드는 걸 그렇죠. 만들어내야 돼요. 예. 이 산업 속에도 이렇게 문화적인 게 들어가고 이런 철학적인 게 들어가고 이런 정신의 세계가 결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네. 참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참 일주일 동안 네. 이렇게 열심히 뭐 연구하고 뭐 온갖 활동을 하다가 법회 보고 나서 예. 바로 오후까지 또 연습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큰 보람, 문화적
그런 네. 성취감도 컸던 네.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군요. 풍류로서 세상을 전하라는 이 정산 용사님 법문처럼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사님 앞으로도 또 뭐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실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나무를 사랑하는 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은 대공심의 한 부분이고요. 제가 또 농담을 하기를 나는 그렇게 많은 걸 관찰하기를 좋아하는데 동물들은 내가 다가가면 관찰하려고 하면 달아나 버려요. 나무는 절대 그러지 않고 저를 반겨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변된 세상을 열어가는데 나무를 관찰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그곳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연 속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죠. 나무들의 이 상호 배려하고 그 키워내고 뭐 이러는 그리고 사실은 나무는 굉장히 많은 걸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 가로수 같은 존재는 예. 온갖 공해를 자기가 빨아들이고요. 우리한테 산소를 내놓고 더울 때는 그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초록이 건물의 메마름을 가려주는 역할을 예. 합니다. 샹젤리제 거리가 유명한데 그 나무가 없으면 샹젤리제 거리가 메마른 거리로 예. 바뀌어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자기가 그 받는 것보다도 더 베푸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걸 좀 드러내보고 네.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걸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도와주는 것도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실력에 비해서는 그 언어는 뭐 영어하고 불어를 합니다만 그런 그 다른 분 더 잘하는 분보다 제 말이 호소력이 있는 게 제 말 속에 그런 아마 그런 깊은 보온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지금의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을 누군가가 이끌어 줘 가지고 저렇게 나무가 공원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듯이 같이 개발도상국들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네. 복된 세상을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 네. 일조를 할까 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 이야기는 명사님을 통해서 다른 시간에 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신 감사합니다. 일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활기 넘치는 열정과 또 나무에 대한 사랑, 교단에 대한 애정 어린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죠. 화정교당 명산 김도훈 교도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